안녕하세요. 하루 말벗입니다. 제 오랜 이웃 중에 71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5년 전에 영감님을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마당 딸린 낡은 단층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나른한 5월의 한낮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미지근하게 식은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어머님은 화단에 심어놓은 채송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툭 놓이고 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이라 그 어머님은 한참을 상자 앞에 서서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 시간 그 마루에 앉아 계셨을 그 어머님의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채송화, 봉숭아, 작은 고추 모종 몇 포기.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화분을 돌보셨는데 이제는 혼자 물뿌리개를 들고 마당을 도는 일이 하루의 큰 일과가 되었습니다. 밥은 한 공기만 지어 반은 먹고 반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저녁에 다시 데워 드셨고 국은 늘 3일치를 한꺼번에 끓여 두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처음엔 서럽더니 이제는 그저 익숙한 하루의 풍경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약봉지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하루 3번 알람을 맞춰 두셨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쪼개었을지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것도 매달 반복되는 일과였고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요즘 그 어머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서울 사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벨이 울리면 손을 앞치마에 닫고 뛰어가 받으셨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한동안 마루에 앉아 아들 목소리를 곱씹으셨습니다. 그런 날은 저녁을 짓다가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해요. 반대로 며칠 전화가 없는 날은 괜히 마당 평상에 오래 앉아 골목 쪽을 내다보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웃들과 눈인사하고 마당의 화초를 돌보고 가끔 오는 전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셨던 겁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그 어머님은 지팡이를 짚고 5일장이 서는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정류장에 그 어머님이 서 계신 걸 보면 늘 문 앞에서 손을 잡아 태워주셨고 장터에서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덤으로 한 줌을 더 얹어주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그 어머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를 때면 옆자리 학생이 슬쩍 짐을 받아 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님은 세상 인심이 아직 다 메마르지는 않았다고 혼잣말처럼 되뇌셨다고 합니다. 이웃 정미 아주머니와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마주치며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정미 아주머니도 몇 해 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며칠을 마음 졸였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어머님은 낯선 이름이 적힌 상자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사기 택배 이야기가 떠올라서였습니다. 혹시 몰라 상자를 뜯지 않고 며칠을 그냥 두셨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그마저도 망설이셨어요. 택배를 가져다준 젊은 기사님도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대문을 나서다 말고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발신인 주소가 정성 들여 적혀 있던데요. 나쁜 물건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놓이게 해주었지만 그래도 선뜻 상자를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상자를 마루 한켠에 그냥 밀쳐두고 애써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이튿날에는 마당을 오가다 몇 번이고 상자 쪽을 흘깃거리셨고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 상자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밤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한 번 더 잠그고 주무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틀을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하시고 나서야 이러다 마음에 병이 나겠다 싶어 마침내 상자를 열어보기로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당에 볕이 유난히 좋아서 그 어머님은 마루에 상자를 들고 나와 앉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어나 보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노끈을 풀고 테이프를 뜯어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뜻밖에도 정갈하게 포장된 밑반찬 몇 가지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 어머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몇 해 전 옆집에 살던 새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이 동네로 이사 왔던 그 새댁은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 낯선 동네에서 홀로 아기를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사 오던 첫날 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마당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새댁에게 순자 할머니가 먼저 다가가 젊은 새댁이 혼자 고생이 많겠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하고 건넸던 말 한마디가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님은 매일같이 대문 너머로 밑반찬을 건네주고 아기가 열이 날 때 밤새같이 이마를 짚어주며 김장철이면 배추 한 포기라도 더 나눠주셨던 걸 새댁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득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져 용기를 내어 소포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댁이 낳은 아기가 첫 돌을 맞던 여름날 남편은 여전히 지방에 머물러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상심한 새댁을 위해 그 어머님은 손수 시루떡을 쪄서 마루에 돌상을 대신 차려주셨고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불러 모아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새댁은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김장철이 돌아오면 그 어머님은 늘 새댁 목까지 배추를 서너 폭이 더 절여 손이 시린 줄도 모르고 양념을 버무려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나며 두 사람은 이웃 이상의 정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었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서러워서 울던 날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리시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들여보내주셨던 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남편도 없이 타지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은 그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다고 해요. 사실 그날의 기억은 그 어머님에게도 또렷했습니다. 늦은 밤 옆집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와 젊은 엄마의 흐느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무 하나 썰어 넣은 미역국을 끓여 조용히 건네주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걱정 반, 의심 반으로 며칠을 망설이며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가 실은 오래전 나누었던 작은 정을 오늘까지 기억해준 누군가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어머님은 마루에 앉은 채로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사기가 아닐까? 잘못 온 게 아닐까 걱정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고 동시에 그 시절 별 생각 없이 건넸던 반찬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온기로 남았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편지 끝자락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아이 데리고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미역국 맛이 아직도 생생해서 이번엔 제가 직접 끓여드리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그 어머님은 오랜만에 마루 끝에 앉아 소리내어 웃으셨다고 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대문을 들어설 새댁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텅 비어있던 마당이 벌써 조금은 푹 적여지는 것 같았다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골목 안 어르신들도 저마다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갖고 계셨습니다. 윗집 대문에 살던 종수 할아버지는 예전에 길 잃은 아이를 하룻밤 재워보낸 적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어엿한 청년이 되어 명절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건너편 미용실 주인 할머니는 젊은 시절 손님에게 국수 한 그릇 대접했던 일로 훗날 그 손님의 딸에게서 뜻밖의 혼수 예단을 선물 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골목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크고 작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건넨 말 한마디, 무심코 나눠준 반찬 한 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나는 잊고 지냈던 작은 친절이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번처럼 낯선 택배 상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친 옛 얼굴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그 어머님은 곧바로 낡은 서랍장을 뒤져 몇 년째 잠자고 있던 유선전화 옆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이사 가기 전 새댁이 적어두고 간 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고 그 어머님은 잠시 낙담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상자 겉면에 적힌 반송 주소를 다시 살펴보니 다행히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전화 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새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텃밭도 가꾼다고 했습니다. 어렵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제법 살림이 자리를 잡았다며 그때 도움 없이는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몇 번이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오히려 그런 인사가 쑥스러워 손사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감출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상자 속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마음이 허전한 날이면 꺼내어 다시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댁이 보내온 답례로 자신도 요즘 마당에서 기르는 상추와 깻잎을 조금씩 말려 작은 소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정미 아주머니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두 분이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함께 웃고 우셨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하루하루가 적적하다가도 이렇게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삶이 그렇게 쓸쓸하지만은 않다는 걸 새삼 느끼셨다고 합니다. 통화 말미에 새댁은 다음 달 아이의 봄방학에 맞춰 정말로 찾아뵙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어머님은 한참을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다고 해요. 텅 비어있던 것만 같던 마음 한구석에 오랜만에 온기가 차오르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평소보다 밥을 한 숟갈 더 드셨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셨다고 하니
작은 전화 한 통이 그 어머님의 하루 전체를 환하게 밝혀준 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머님이 평생 나누며 살아온 정이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떡 한 접시라도 들고 찾아가 안면을 트셨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베풀어 온 작은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당장은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건넨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것도 걱정과 의심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순간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반전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머님도 처음엔 낯선 상자 하나에 사흘 밤낮을 마음 졸이셨지만 결국 그 상자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정을 다시 확인시켜준 반가운 손님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어쩌면 오래전에 건넸던 작은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소한 다정함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등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나눠주는 작은 것 하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뜻밖의 반전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날이 올 테니까요. 그 어머님은 요즘도 화요일마다 5일장에 나가시고 대문 앞에서 정미 아주머니와 안부를 나누고 마당에 채송화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나날이지만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그 편지 한 장 덕분에 그 어머님의 하루하루는 이전보다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언제든 꺼내어 다시 읽을 수 있는 그 편지가 혼자 지내는 밤에도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입니다. 혹시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앨범이나 손때 묻은 전화번호부가 집 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지를 살짝 털어내고 한 장씩 넘겨보시면 오래전에 나누었던 다정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실 겁니다. 어쩌면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짧은 몇 마디라도 그 인연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져 있을 테니까요. 사람 사이의 정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여물어 뜻밖의 순간 반갑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낯선 상자 하나를 받아들고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그 안에 담긴 것이 걱정이 아니라 오래전 나누었던 다정함의 흔적이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오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 나누었던 작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잊고 지냈던 얼굴, 무심코 건넸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루 위로 쏟아지던 5월의 햇살처럼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그런 따뜻한 볕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